있는데 일부러 일일이 여쭤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학교를 알고 지금 설명을 들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인생의 기회가 3번 정도 있대요. 인생에 누구나 공평하게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틀려진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 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교감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이 하실 거고, 이 학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3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 이제 유일한 학교예요. 유일한 동물 관련 마이스토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마이스토고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15년 전에 특별예산을 지방재정교부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특별 지원하게끔 만든 학교가 지금 현재 57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57개 정도. 그 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 관련 학교 딱 이 학교 하나.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하다. 이런 학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장담합니다. 말학교도 있어요. 말 관련 학교는 총 우리 학교까지 6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다른 고등학교는 다른 과가 있는 마이스토고가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고 다른 과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단일 과에 오는데 여기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특성화가 이미 돼 있어요. 딱 한 과 단일 과잖아요. 말산업과 2반 단일 과. 그것만 봐도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 관련해서 집중이 가능하다. 3번째,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국제화가 될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계속 추진을 해왔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년에 입학을 만약에 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 장담 못 드려요. 그러나 이 학교는 꾸준히 국제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학교다. 지금도 호주나 독일로 애들을 매년 몇 명씩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작년에도 6명이 호주에서 취업을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말을 우리만 탈 수는 없어요. 전 세계 스탠다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국제화를 할 수밖에 없는 학교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보도의 전문성을 요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기 있는 모든 졸업한 선배들이 다 말 쪽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것도 유일하지 않냐 싶어요. 걔들이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졸업한 애들이 다 말 쪽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다 말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다른 면에, 여기서 제가 안 듣겠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전국에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분포도가 그래요. 전국의 애들이 우리 학교로 와요. 전국의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학교는 이건 제 자랑인가 모르겠지만 비전이 있다, 미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50년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다른 교장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이 발전하려고 시키기 위해서. 아까 오시다 보다 초대 말 보셨다 그랬죠? 그 옆에 공사한 거 보셨어요? 혹시 공사하고 있는데 다 보일 거예요, 도로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 사초지예요. 여기 저 끝에 있는 초지, 제일 큰 초지 사초지인데, 거기가 임업 땅이요, 땅이. 학교 부지인데 임업 땅이요. 개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추진해가지고 그 땅을 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 뭘 할 수 있냐?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세워요. 임업지라. 근데 이제 학교 부지로 됩니다. 되면 마지막 작업이 이제 평탄 작업에서 이 토목 공사를 해놓으면 학교 부지로 이제 됩니다. 되고 나면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을 예정이에요. 아마 이제 주로를 하면 말이 달릴 수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 주로를 만들고
마방, 여기 있는 마방을 순차적으로 학년별 마방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계획까지 하면 한 4, 50년 걸릴 겁니다. 책으로 빼놨어요. 아예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3천만 원 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학교는 여러분이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는 거,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후배들까지도 발전된 학교일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학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역청에서 직업팀 담당 5년 장학사하고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2년 교감하다가 3년 반 전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서 장학사가 됐어요. 이 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 학교에서 장학사로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나간 사람이라 애정이 많은 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고, 그래서 제가 여기 8월 말에 끝나요. 8월 말에 이 학교는 뭐 정년 같진 않죠. 정년 같진 않죠. 네, 제가 10년 남았어요. 현재 기준으로 제가 교직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고, 법이 바뀌면 12년이 남는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교는 제가 도교육청 인사팀에서 한 이야기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50년은 껐다고 했다. 앞으로 50년은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도 50년은 껐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아시죠? 체력이 중요한 거 아시죠? 체력이 중요한 학교입니다. 성적보다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Excuse me? Where from? In Korea? Can you hear in Korea? 예. 오케이. 이 학교는 저희가 봤을 때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그 추진 동력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 승마산업이요 죽어가는 산업이 아닌 건 아시죠? 승마산업은 겨우 시작하는 산업이에요. 골프 다음에 승마 다음에 요트. 이게 국민소득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우 시작인 겁니다. 겨우 시작. 그래서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산업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말을 다 타는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고, 뿐만이 아니고 저희 현재 산학 견인교사로 코티칭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현업에서 승마클럽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 봐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돈이 많으신, 이 말 공식적으로 해도 되나? 저 녹음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마주협회가 있어요. 마사회 말고 마주협회. 마사회는 쉽게 하면 구경기업이잖아요. 마주협회는 말 가진 사람들이 만든 마주협회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과천 경마장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학교 애들만 장학금 줘요. 1인당 200만 원. 대한민국 200만짜리 장학금 없습니다. 한 사람이 200만씩 무조건 줍니다. 창성재단이라고 발리우스 클럽이에요. 정확히 발리우스 클럽이라고 큰 스마 클럽, 거기 이제 재단이 창성재단인데 거기서도 2천만 원. 이렇게 주는 학교는 왜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선택이잖아요. 어른들이 한데 가기도 못 갑니다. 이건 아이들 선택이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체력, 이런 거 갖춰주면 우리 학교 선택하는데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제가 8월 이 단어는 못 되겠지만 자랑스럽게 그 다음에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 투어도 하실 거잖아요. 학교 투어까지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발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분으로 해가지고 공모교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새로 이제 오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진짜 많이 애쓰셔가지고 학교가 정말 많은 발전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순서부터는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축성고등학교 교감 청합니다. 지금 학생들 쭉 보자 13명? 13명. 요즘도 14명. 지금 말을 타고 있다든지 말하고 관계되는 그런 배경이 있다든지 그런 친구도 있으세요? 혹시? 네. 대부분 보니까 저희 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한 50%, 60%는 기존에 말을 타고 있던 친구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타고 온 친구랑 말을 타지 않고 처음부터 타는 친구랑 이제 결국 3년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좀 많이 좀 출발점은 느리지만 3년 정도 되면은 그 갭이 없어지고 훨씬 더 능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말을 타던 친구들은 어쨌든 기성에 대한 기본적인 말 산업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다른 교관님들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오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정석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걸 떨어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 나가려면 기본기부터 탄탄해야 되거든요. 물론 말 타신 친구들 말만 타고 왔겠죠. 근데 여기는 말 타는 승마장이 아닙니다. 말산업 쪽에서 직업을 가질 그런 기회를 주는 말산업 마이스터 고등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말 타는 거는 내 말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기본적인 것도 말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좋은 말을 만들려면 말 관리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만 타고 온 거야. 여기서 말만 타려고 그래. 그래서 적응 못하고 나가는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는 친구들은 내가 승마 선수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마 선수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태권도 어릴 때 태권도 하고 다 다니시죠? 애들 태권도 시합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이런 엘리트 태권도 시합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시합도 있겠지 않습니까? 말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시합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선수 생활로부터 이제 큰 성공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엘리트 시합을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말이 필요합니다.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말들. 최소 요즘 학생 승마대에 나가는 말이 한 8천 정도 시작되더라고요. 실제 그 정도 말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대회를, 그 그레이드 있는 대회들을 나가는데, 승마 선수가 꿈이에요. 그럼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진짜 돈이 많든지, 아니면 두 번째, 진짜 성실하든지. 그래서,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시작은 8천만 원짜리도 하지만 나중에 점점점 그레이드 올라가고 그러면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실해가지고 그런 말을 누군가가 지원해주는, 스폰을 해주는, 졸업장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상황 아니면 승마 선수로 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수 양성하지 않습니다. 선수 생활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교 오시면 별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말을 만들어서 그 정도 수준의 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말 조련사 양성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학교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말 타고 온 친구들이 학교에서 말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배우고
또 주말에 또 성악클럽 가가지고 말 타고 거기 클럽 말 가지고 시합 나가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지만 정말 엘리트 시합을 나가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 엘리트 시합을 지원해 주는 그 승마장들 그런 곳하고 매칭을 해서 나중에 그쪽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갈 경우 정말 중요한 게 체력하고 인성이고 성실성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갖춰지면 이 바닥에서 그냥 말 타봤어 그 정도 선으로 끝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교환생님 말씀하신 글로벌화되어 있는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성실하게 성장해 왔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아주 좀 탄탄하게 3년간 자기 체력을 키운 애들이 지금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 산업에 들어오려고 하면 기본 체력, 그다음 인성 두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따가 입학 전형 조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축산고등학교 시작했다가 2003년에 말 학교로 처음 특성화고등학교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마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마 올해도 32명을 모집을 할 겁니다. 남자 여자 비율이 점점 보시면 이제 여학생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희가 여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여자분들이 말 산업에 종사를 하는 비율이 한 90% 정도 승마장 같은데 또는 경마장 같은 여자들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교직원들은 사감하고 교사하고 교직원 그다음 전담 사감 포함해서 3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분포는 지금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애들이 오고 있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전국적인 친구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국제학생 지금 2명 와 있어요. 핀란드하고 헝가리 친구가 지금 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국제 학생들이 같이 또 하다 보니 친구가 국제적으로 같이 생겨납니다. 지금 학교 말은 지금 현재 44주 정도 있습니다. 성룡마 38마리는 저 중에 한 20마리, 25마리 정도가 온블러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벨기에, 독일에서 가져온 온블러드. 시가 도착가 6천만 원짜리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말들은 드로버렛인데 이 학교에서 드로버렛 경주 태양말을 받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쓰는 말들 또는 훈련되어 있는 드로버렛을 또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번식마 4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경주마 생산자입니다. 전국 말학교 중에서 대학 고등학교 말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마사회 교배 지원 농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주마 번식하는 용도로 지금 5마리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마리가 애기 낳다가 죽어가지고 4마리 있습니다. 그 말들이 생산되고 나면 그 말을 이 24개월령 뒤에 서울경마장 또는 부산경마장에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그래도 항상 그 졸업한 모든 애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학교에서 생산된 말을 가지고 저희 학교 출신 조교사가 그 말을 훈련시켜서 저희 학교 출신 기수가 그 말을 타서 코리안 더비에 우승하자 이런 이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 기수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기수는 훌륭한 기수들 지금 스타 기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 조교사는 되기가 힘들었으나 작년에 최초로 이제 우리 학교 졸업생 최초 조교사가 1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교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이 꿈이 조만간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들 입학하게 되면 우리 생산된 말 가지고 우리 학교 출신 선배 조교사가 훈련시켜서 선배 기수가 그 말 타가지고 더비 우승하는 그날에 응원하러 가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설은 저희 실내 마장이 2개나 있습니다. 실내 마장이 2개나 있고
그다음 야외 마장도 지금 2군데 운영하고 있고 초지하고 뭐 각종 말과 말 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사의 다음으로 아마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학교 투어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설은 그렇습니다. 제 실내 2개, 마장부실, 마장부실도 이따 보시겠지만 국내에서 꽤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원 항습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그리고 저 안장은 공용으로 쓰는 안장들이거든요. 또 브레스티드 안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가 400에서 500짜리 안장을 쓰고 있으니 실습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식생활관 기숙사 본관 1층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학생들 요 학교 투어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곳곳에 학생들 쉼터가 있고요. 특히 1층에 애들 다 뒹굴어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형태의 어떤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가 프라이빗 파크 방금 이게 바로 그 시설입니다. 프라이빗 안에 게임 PC방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들 독서 공간, 기숙사 내부 공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 1실로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 목표는 세계와 소통하는 만사는 전문 지구민 육성이라고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 노력중점 외국어 교육. 저희가 글로벌 해외 취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요. 영어하고 독일어 이걸 상당히 좀 반가운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가려면 독일어 B2 이상이 나와야지만 거기 있는 아우스빌딩 과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독일어 강사 구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 지스타 강의 나가신 독일어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직접 밤에 오셔가지고 지금 3년째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의 어떤 비전이 너무 좋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애들의 독일 실력은 많이 향상되어 있고요. 영어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남원 시내에 있는 이보영 통기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사교육 하시는 분을 직접 학교로 끌어당겨가지고 회화 중심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말산업 선진국 산학개민교사도 있는데 작년까지 독일에 있는 우리 저희 학교 연계를 맺은 WRF에서 승마학교 추천 교관이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저희랑 코티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잠깐 그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다시 재개를 할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핀란드 교환학생이 지금 와 있고 2학기 때 또 독일에 있는 학생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 사업이 된다면 내년에는 베트남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 6명도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호주, 독일에 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가가지고 만사는 현장에서 직접 무엇을 하는지 또서 자기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내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기회를 엿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실제 독일은 현재 바로 취업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다. B2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아웃소싱 과정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취업은 어떤 과정상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연계는 계속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독일 취업을 원하면 우리 실력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학교에서는 계속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루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 영어와 그다음 기본 말 관리 자질만 있으면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말 산업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 일본에 있는 그 홋카이도의 그 노던팜이라는 유명한 말 목장이 있고 그쪽하고도 연계하고 좀 그 밑에 시즈나이 지방의 시즈나이 농고라고 거기서 또 말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매칭해서
그쪽으로 이런 교류 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저 결실을 맺어지면 이 학생들이 들어올 때면 시라에 농고 여기 이제 또 자주 왕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작년에 뭐 글로벌 연계했던 모습들이고요. 여기 독일에서 교육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해외 체험 사실 전체 예산 23위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아무래도 국내 취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내 취업도 경마 쪽으로 갈 건지 승마 쪽으로 갈 건지 그것을 저희가 2학년 때 이제 코스제로 고교학점제로 선택하게 돼 있고요. 본인이 나는 기수 라이더 또는 경마장 관리사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경마 확대 코스를 선택하면 되고 나는 승마장 가서 승마 코치하고 승마장 관리사 할 거야 그러면 승마 파트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현장 실습지도 저희하고 연계된 우수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같이 3학년 때 이제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마 하다가 와가지고 승마 코치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뭐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끝까지 가는 친구들 보면 경마 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살더라고요. 경마 쪽 연봉이 아무래도 관리사로 들어가도 연봉이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되시면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초입 단계에서 연봉이 그래도 한 4,500에서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경마 쪽이 훨씬 더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학생들이 서울 경마장 부산 경마장에서 여자 직원을 안 뽑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계속 저희가 두들기고 있고 그래서 여학생들은 기수를 또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수는 뭐 아시겠지만 경주마 타는 작은 애들 49kg 이하 기수로 저희 스타 기수가 우리 김태희 기수랄지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김태희 그다음 또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경마축산부가 그 기수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평균 수익이 걔들 20살도 안 됐거든요. 한 1억 5천 될 거예요, 걔들이. 그리고 스타 기수도 이호식이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벌었을 때 걔가 한 3억 5천을 찍었고 그래서 기수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때는 또 이 학교에서 저희는 서울경마장 항공마사의 기수 학교 지금 없어졌거든요. 기수 학교에 있는 그 교관들하고 계속 학교하고 커뮤니티 코피칭을 해가지고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마 쪽으로 가는 과정, 승마 쪽으로 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학 부분, 독일어, 영어, 그 다음 이제 자격증, 3학년 대부분 말산업 자격증을요, 승마 지도사, 그 다음 말조련사, 그 다음 재활 승마 지도사, 이걸 가지고 자격증 따거든요. 나이가 또 되는 애들, 만 18세 이상이 5월 달에 만 18세 이상 되는 친구들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승마 지도사까지도 준비를 하고 갑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산업 자격증 따기가 정말 좋은 학교다. 저기 잘 안 보이시죠? 경마산업의 기수, 관리사, 트랙라이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경주마들이 선수 걔들이 시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 달 동안 경마장 내에서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타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수도 있지만 기수 자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타주는 트랙 라이더라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관리사회 계통에서 조교 승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타는 직종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하면 경주마술을 가르치고요. 승마 산업 쪽에서는 승마 코치 교관말로 가려고 자격증을 따지만 사실 취업하면 바로 코치 교관 안 시킵니다. 어떻게 고3 졸업한 애를
코치 교관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교관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제 교관을 하겠죠. 근데 그 스펙 쌓는 과정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시합 성적이 필요하고, 시합 성적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본인이 사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 승마장에서 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승마장에 취업을 하든지 그런 계통을 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좀 드리죠. 그 정도 노력이면 독일 가라. 독일에서 그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여기 있는 어떠한 엘리트들보다 훨씬 더 그레이드 높은 실력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가시죠. 저 졸업생 취업해나가는 봤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제일 왼쪽에 서울 경마장에 말발이사 기수 조교사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부산 경마장에 또 역시 말발이사 기수 이렇게 나가 있고요. 해외 취업 쪽에 지금 꾸준히 나갔었어요. 호주에 25명인데 다 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요.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 경마장에 들어간지 한국에 있는 잠수 육축목장에 간다든지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호주는 현재 영주권 따고 있는 친구들 2명이 있습니다. 그 내로 지금 가 있는 친구와 그리고 이제 국가직 공무원들 3명, 지방직도 2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학교가 여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다 보니까 대학 진학 자체를 생각하시면 우리 학교를 지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농수산대학교라고 농업 관련 대학들 그런데 모수에서 빠져서 약간은 그러지만 사실 그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은 말산업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친구를 키우려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할 경우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만약에 자기가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한 700 든단 말이에요. 진학을 하게 되면 700을 반납을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를 안 오면 되고요. 취업을 하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대신 우리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업 경력 2년 이상이면 재직자 전용으로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경희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지금 4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이용하면 학점이 비학점 이상일 때 전액 다 국가 장학금으로 수업료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취업 먼저 하고 그다음 2년 이후에 진학을 하는 그런 코스로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호주에 취업을 해서 호주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호주 대학 가려면 돈이 좀 들겠죠. 그건 학비가 비싸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 대학 간 친구가 있어요. 독일에 취업해서 독일은 학비가 거의 안 듭니다.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럽 이외의 국가들도 그 학비 자체를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진학을 생각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학교 나와서 그냥 돈만 주는 가는 대학들 그런데 갈 것 같으면 우리 학교 오시면 안 됩니다. 학교 평가에서 나중에 다 이렇게 마이너스 돼가지고 다음 해에 마이스터 지정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 작년 졸업생 현황들입니다. 해외 취업 6명 갔고요. 경마장 쪽에 쭉 하고 이제 장수 목장, 승마장에 한 16명 가있습니다. 대부분 애들 승마장 가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고교 학점대에 대해서 지금 교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입학하게 되면은 교육과정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2025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면 실시고 저희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고교학점제인데, 다만 고교학점제는 근데 그 대신 대학교처럼 이제 학점 이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92학점을 3년에 학점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전의 학생들은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학교에서 1년에 정해진 수업 일수가 190일입니다. 190일. 1년에 190일에 출석을 3분의 2 이상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2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되고 졸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그러니까 성적이 몇 점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1학년부터는 얘가 얼마나 학교를 나왔느냐, 그것도 학교 나온 일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국어 과목이면 국어 과목 수업 시간에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되고, 영어는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출석을 3분의 2 이상 무조건 해야 하는 시스템에다가 기초적인 성취율을 40% 이상을 받아야만 이제 미달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려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진급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그냥 수업 일수만 채우면 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채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시간도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영어도 일본어가 있다면 일본어도 그렇게 기본적인 수업 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시간으로는 174학점에다가 여러분 이제 중학생들이라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자취 시간이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18시간. 그래서 3년에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달이 되면 어떡하느냐? 미달이 되면은 최소 성취 그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해가지고 미달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락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충을 해서 다음 학년 넘어갈 수 있게 해라 이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미리미리 조금 이제 저희가 또 성적 수업 시간에 보면은 조금 미달이 날 것 같은 아이가 있다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예방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도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그 아이들 가지고 나중에 또 추후 보충 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심지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결 관련해서는 거의 걱정할 일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마이스터고를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빠져먹어요, 집에서 다니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는 기숙사에서 아침에 8시 10분에 아이들 전체 다 기숙사에서 학교 가게, 바로 옆이니까 들어가게 만들고, 사감 선생님들이 기숙사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안 나간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코 빠질 수가 없고, 저희는 이제 또 기숙사를 뭐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만 오픈을 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출결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문제인 거죠. 얘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 그래서 40점을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이 40점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따졌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게 세 가지가 합쳐서 40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40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문교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는 전공교과가 많아지게 되는데, 전공교과들은 거의 실습 위주로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실습의 수행평가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실습만 열심히 해도 70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미달나서 수업을 들을 학생은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과목당 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5분 넘게 늦게 들어오면 이제 지각 처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시간에 이수를 안 하는 게 돼버리고, 또는 아예 안 들어와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조퇴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안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이런 출결 시간을 좀 이렇게 잘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문교과를 안 배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하는 그런 기본 소양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시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국어 이번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학생들은 한 학기마다 한 과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국어 그 다음에 공통국어가 원, 투로 나눠져 가지고 한 학기씩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가서는 직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국어 관련 지식들을 배우는 과목들 그리고 국영수사가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때는 나라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들을 저희도 공통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체육 같은 거 과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제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본도 나가고 하니까 1어를 일본어를 선택해가지고 아이들이 일본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과는 78학점으로 1학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나라에서 지정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와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말 타는 시간이 적나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상 배워야 하는 과목들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저희 딸이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딸은 이제 인문계 갔어요. 인문계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저는 이제 국어입니다. 과목이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어려서부터 뭐 여기 와보고 이런 애가 아니라 이제 말이랑 이런 게 친하지 않아서 근데 인문계를 가면은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이랑 이런 것들은 다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저희는 이제 1학년이어도 실습 과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에 나눠져서 배워야 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과는 78학점만 배우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까 192학점 중에 18학점을 빼고 나머지가 다 이제 그 이렇게 교과인데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바로 이제 전문교과, 전공교과이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교과는 96학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보시면 여기 1학년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1학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 1학년 때 마학이라는 과목을 2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1학기에.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이론 과목인 동물자원을 2시간 배우게 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교육과정표 보시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1학년에 어떤 과목이 있느냐 바로 말사육과 말관리 과목이 6시간, 4시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사육, 말관리는 말 그대로 저희 이제 아까 그 저희 홍보 영상 틀어드렸지만 마사에서 말관리 이렇게 말 똥도 치워주고 먹이도 주고 이런 과목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사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시간에 아이들 수준별로 기승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말 타고 난 다음에 말도 땀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말도 씻겨주고 말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햇빛에 말리고 이런 시간들이 다 말 사육 시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공통적인 교육과정 때문에 1학년 때는 실습 시간, 말과 관련된 전공 시간은 12시간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시간은 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이론 과목이 빠졌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 실습 시간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관리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경마 분야와 승마 분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학생들의 코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마 산업의 7시간이라고 하면은 경주마술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승 관련 이제 경주할 때의 그 기승이랑 승마 때의 기승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시간 그 다음에 승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승용마술이라고 해가지고 승용마술 7시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만 가면요. 3학년 때는 아까 체육 시간만 딱 2시간이 있었고요. 인문교과에서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모두
이제 전문교과 시간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그다음에 농업 기초기술, 그리고 이제 농업기계 운전 작업, 농업 정보관리, 농업과 관련된 이론 과목을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교과로 또 역시 말관리 실습 시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시간이 확 늘었죠. 경마산업 2 17시간, 특마산업 2 17시간. 학생의 코스에 나눠서 자기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 말 타는 시간이 3학년 때 가면은 거의 말만 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제 18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로 영역이 이제 지금 학생들은 여기 이제 봉사가 자율활동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영역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따로 이제 이렇게 표에다가 제시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3년간 18학점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이제 올해 학생들 입학 전형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학과는 말산업과입니다. 저희는 한 학년에 2개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반당 16명씩 총 32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제 혹시나 지금 이제 베트남 유학생 그 교육감님의 그 공약 그거가 이제 베트남 유학생이 오는 건데 그게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32명 안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정원 내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유학생의 숫자만큼 모집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36명 모집이었고 작년부터 32명으로 줄었는데 이제 베트남 유학생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더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으로 보시면은 일반 전형이 이제 32명 모두 우리가 모집한다고 했을 때 일반 전형 28명, 사회 통합 전형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뭐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사회 다양성 전형이 또 나눠지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인원수 비율은 저희가 7월 말에 입학 전형을 공고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국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를 본 중학교 학력을 가진 학생은 모두 다 응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게 기수 후보자 전형하고 가업 승계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수 후보자가 키가 168에 몸무게가 49kg 이하인 학생이 이제 신체검사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했을 때 플러스 몇 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업 승계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집에서 뭐 목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일정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가장 먼저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금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 애가 공부를 못해요. 몇 프로 정도가 합격을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인원수 이제 몇 명이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면접과 체력적인 면에서 배정된 점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70%이기 때문에 면접과 체력에서 정말 성적이 좋다면 이제 그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합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입학 전형을 해본 결과 저희가 작년에 32명 모집에 45명이 왔어요. 13명이 떨어졌죠.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체력이나 뭐 운동 능력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입학 설명회 할 때 항상 체력이 돼야 합니다. 운동 잘해야 되고요. 인성이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와요. 저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체력 테스트 하는 종목 말씀드릴 건데 좀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운동을 미리 좀 준비를 1차에 오셨잖아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적의 입결이 좀 다릅니다. 학생이 많이 왔냐 적게 왔느냐에 따라서 입결 성적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원서 작성 기간, 여기 이제 딱 요 기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월 20일 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빨리 해주세요. 원서 접수. 목요일 날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요. 빨리 하세요. 그래야 면접이랑 빨리 보십니다. 저희가 이제 2차 면접 전형을 언제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정이긴 하지만 10월 31일 날 학교에서 신층 면접 및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아이들 도착해가지고 강당에 오전에서 신체 검사를 할 거고요. 체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 점심 먹이고 저 오후에 면접을 진행을 할 건데요. 원서 접수 순으로 면접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전국고 사시잖아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애가 면접 순서가 제일 꼴방이면 진짜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지막 날 하지 마시고요.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들도 이렇게 타시도록 원서 접수를 하는 거를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틀리게 작성해서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 확인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럼 그런 작업 있다 보면은 그 사이에 제대로 작성된 원서가 접수되면 순번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담임쌤하고 얘기하셔서 보내주시면은 면접 순서가 빨라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 학교 홈페이지하고 이제 원서 접수했던 사이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적 산출입니다.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차에서 이렇게 성적에 의해서 1차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말 산업 쪽으로 그렇게 이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느 정도 접해본 분들이 아이를 여기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1차는 1.5배수를 뽑는데 저희가 1차에서 탈락시킨 학생은 없었습니다. 1차 범위 안에는 다 들어오는데 2차 때 이제 면접하고 체력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서 보자면 62.96%의 성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면접이. 그래서 총 100점 환산을 시켰을 때 그래서 면접과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와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입학 전형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도 다 제시가 되어 있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고 가실까요?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사 말씀드리는 항목입니다. 중학교 지금 학생들 팝스, 체육 시간에 팝스라고 해가지고 셔틀런 오래 달리기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보는데요. 기준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 그 1등급 맞았으면 이제 고등학교 1등급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어느 정도 잘 해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유연성 테스트. 이제 말 탈 때 이게 유연해야 말의 그 리듬하고 맞춰가지고 말을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윗몸 앉아 구부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말 복비를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악력 점수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이소에 가면 악력기가 있으니 가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악력을 준비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신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똑같이 반영은 됩니다. 4분의 1 점수씩 25점씩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니까 시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일단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QR코드로 먼저 받았었잖아요, 질문을.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 학생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실습복, 승마 교육 장비들 모두 다 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딱 하나 사야 된다면 승마부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발이나 종아리 두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승마부츠만 학생들이 개별 구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실습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따로 교복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왜냐면 승마할 때는 승마 바지에 프로텍터 티 이렇게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복 대신에 아이들이 평상시에 입고 생활할 수 있게 생활복, 바람막이 이런 것들 좋은 거 작년에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바람막이 사주고 티셔츠 사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옷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말산업 체험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발리호스 승마클럽에서 매년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2천만 원 이거를 제가 가져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써야 하는데 이게 교직원들한테는 못 써요. 학생들한테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교무부장이고 그 안에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주자. 그럼 개근상 받은 애, 졸업할 때 개근상은 또 다릅니다. 근데 1년 개근상 10만 원,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 받으면은 교과 우수상 받아도 한 10만 원, 그 다음에 뭐 각종 선행상 받아도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각종 교내상을 받을 때마다 장학금을 용돈식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입학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입학 우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50만 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1,990만 원을 학생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마주협회 장학금에서 이제 서울마주협회에서 경마장에 취업을 할 학생들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이제 좀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200만 원씩 지급을 해주시고 계시고 서울경마장에 있는 동문, 그 다음에 한국경마축산고 총동문회에서도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럴 때마다 장학금을 주시고 그 외에 남원 지역의 각종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350만 원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저기 콤마를 잘못 찍었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만도 2,42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수 적은 거 아시죠? 네, 지금 현재 92명인데 나누기만 해도 한 학생이 얼마씩 받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보면은 보통 한 명당 1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해외 한 번 나갔다 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가서 용돈 하나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밥 삼시세끼 다 주고 다 데리고 다니니까. 네, 독일 갔었는데 지 하리보 젤리 정도만 사 먹으면 집거 하리보 젤리 사고 엄마가 뭐 핸드크림 사오랬어요 뭐 이것 정도 이제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나머지 지 돈 쓸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많은 학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교에서는 자유외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여기 남원 읍내 운봉읍에 나가서 마트도 좀 다녀오고 남원 시내 좀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자유외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동의해 주시는 경우에만 시행을 합니다.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일일이 이제 사감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통화해서 어머니 얘 누구 땡땡이 지금 오늘 외출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절차를 밟는 것이고 자유외출 제도를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은 그 자유외출 해당하는 학생들만 단톡방에 모아놓고 서로 이제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또 다녀왔습니다. 댓글 남기고 이렇게 아이들이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율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돈 쓰러 갈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전라북도 교육감님이 에듀페이라는 거를 또 시행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하면 입학지원금 2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엄마 통장으로 넣어주실 건데 이제 또 여기 전라북도 안에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꿈키움 카드라고 해가지고 1년에 50만 원씩 애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거에 포인트로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1포인트당 만 원씩. 그래서 최대 50만 원. 막 방과후도 열심히 듣고 학교 어디 뭐 도교육청 행사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뭐 추진하는 행사 잘했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최대 50만 원을 받으면 이제 뭐 책을 사도 되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라도 되고 염색을 해도 되고 뭐 이제는 또 바뀐 게 운동화를 사도 된대요. 운동화 정도까지는 운동화를 사도 되고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춰도 되고 이런 그런 돈이 1년에 50만 원씩 최대 15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러 또 나가야죠. 남원에 시내에 나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학비가 얼마일까요? 모두 무료입니다. 기숙사비 수업료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거 밥값. 전라북도 이제 점심이 무상 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랑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끼값이 하루에 두끼값이 13,460원입니다. 근데 이제 남원시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기숙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1일에 5,62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루에 7,840원이면 아침 저녁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밥이 나와도 또 마라탕 사 먹으러 나가요. 근데 이제 이 돈에다가 혹시나 학생들이 뭐 저는 이제 좀 뭐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게 더 있다면 또 돈은 이제 더 절약이 되겠죠.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기숙사 월 2회 의무 기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전국구에 살기 때문에 집에 다녀오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주말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었던 차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6월부터는 지금 학생들도 월 2회는 귀가합니다. 왜냐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뭐 어디 다른데 뭐 친구한테 그 친구네 집 다른 친구네 집에 가기도 하고 이제 기숙사에 갔다 오기 힘드니까 그냥 기숙사에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생사 확인도 해야 해. 가족끼리 생사 확인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이야기 나눌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기숙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라 살림이 요즘에 어렵다 보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있게 되면 그때 학생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제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감 선생님의 인건비 같은 게 나가야 되고 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조리실에 여사님들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인건비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예산상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말 신청자, 그러니까 월 2회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집에 일상주에 집에 가고 나머지 주에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15명. 그러니까 집이 제주도야. 집이 너무 멀어서 제주도는 진짜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학생 중에 대관령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학생들이 근데 안 남더라고요. 지금도 월 2회 이제 지금 현재는 월 1회 의무 기간인데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도시의 맛을 알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이제 도시에 가서 막 치킨도 시켜 먹고 약간 엄마한테 막 수정도 부리고 약간 그래야 돼서 애들이 집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월 2회로 고정을 해가지고 기숙사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희 마이스터고는 전형이 가장 빨라요. 근데 이제 그러시는 데가 있어요. 마이스터고 갔다가 떨어지면 저희 애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스터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특성하고 또 써도 되고요. 다른 특성하고 또 써도 되고요. 떨어지기만 하면 다른 데 그냥 다 갈 수 있습니다. 인문계도 또 갈 수 있고. 근데 합격했는데 입학 포기를 해버리면 그 해에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면접 안 보러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면 당연히 탈락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떨어져도 다른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막 또 이게 흐름을 타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입학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을 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았다가 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체력하고 인성적인 면에서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7월 말쯤에 아마 이제 아이들 입학 전형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서는 별로 다른 건 없고요. 베트남 유학생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 인원수가 빠지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찬성 반대를 좀 학교 구성원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원서를 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저희도 좀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럼 저희도 안 받고 싶죠. 근데 또 미달나 버리면 좀 몇 명의 이제 미달이 나게 되면 그 다음 추가 모집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게 되면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왜냐면 어머니 근데 웃으실 일이 아니라 이게 저희 때문이 아니라
저희는 기숙사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많이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좋은 아이들이 와서 서로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1학년들이 입결 성적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13명이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고민부터가 다르대요. 상담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전에 아이들은 뭐 하기 싫어요 어쩌고 이런 아이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 저는 뭐가 돼야 될까요? 뭐 앞으로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은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 몇 명 모였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입학 전형일 10월 20일부터입니다. 먼저 써주셔야 면접이 제일 빠릅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